정리를 해보면요. 통화 공급이 늘어났어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니까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저축도 감소하죠. 여러분 이자율 떨어지는데 예금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저축도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부양이 돼요. 경기가. 왜 부양이 되느냐? 이제 여러분, 그 케인즈 때부터 시작된 거야. 생산 능력은 있는데 45도선을 딱 그려가지고 소비 함수라는 게 있어. 그런데 소비가 늘어나면은 균형 생산이 늘어나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나오죠? 이게 이제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될 때는 정책을 이리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요즘 같은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 경로에서 보면은 이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여러분 금리가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제일 낮아요. 그렇잖아요?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리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금리가 이렇게 낮아서 어떻게 하느냐. 금리가 낮은 거는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물가도 또 낮아요. 물가도 굉장히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안 일어나요.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도.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금 정책은 인플레가 조금 생기게 만드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인플레이션은 약간 있는 게 경제에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가가 안정되면 좋다. 물가가 0%면 좋다. 물가가 내려가면 좋겠다. 근데 물가가 내려나가는 것은 여러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디플레이션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는 게 좋다는 얘기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조금 있는 게, 조금 인상되는 게 경제는 더 좋다. 오히려 미열이 있는 게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약간 유발시키는 정책들입니다. 이거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일본도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에는 통화 공급을 축소시키면은 공급이 줄어들으니까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저축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전 시간에 본 그림에서 소비하고 균형이 되는 점이 있잖아요. 그게 균형 생산량, 균형 소득, GDP를 더 적게 하죠. 과열을 좀 낮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수요가 늘어나고 증가하고 통화 공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함에 따라서 이 경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더 많이 거칠까요? 세종대왕이 더 많이 거칠까요? 세종대왕이요? 통화가 얼마나 빨리 회전되느냐, 얼마나 여러 사람 손을 거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유통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 흔히 아시잖아요. 돈이 많이 풀린다,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러잖아요.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경제학이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는 방법은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국민 총생산, 국민소득, 물가, 통화, 유통속도.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용어를 더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아시면은 굉장히 경제를 이해하는데 편리해지십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지갑에 있는 세종대왕께서 1년 동안에 몇 사람을 거칠 것 같아요? 신사임당이 더 많이 거칠까요? 세종대왕이 더 많이 거칠까요? 세종대왕이요? 통화가 얼마나 빨리 회전되느냐, 얼마나 여러 사람 손을 거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유통속도라고 얘기합니다. V라고 그래요. Velocity. 1년 동안 화폐가
얼마나 자주 재화 구입을 위해 사용됐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요. 거시경제를 너무나 쉽게 설명하는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걸 들고 나왔는데 국민 총생산, 국민소득, 물가, 통화, 유통속도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직결되어 있느냐? 여러분 P는 우리가 프라이스라고 해서 경제학에서는 주로 가격이라고 많이 써요. 앞에 시간에서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Y는 생산량입니다. 가격하고 생산량을 곱하면은 국내 총 생산량이 되는 거죠. 자, 뭐 어떤 EBS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자동차 10대밖에는 생산을 못해요. 총 국민 생산량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고 가정하면은 자동차 10대가 앞에 나오는 Y가 되는 겁니다. 총 생산량, 실물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3천만 원, 한 대당 가격이 그러면 P가 되겠죠. 프라이스. 그럼 국민 총 생산량, 국민 소득은 10대 곱하기 3천만 원에서 3억이에요. EBS 나라가. 너무 간단하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품들이 있죠. 수많은 제품들 생산 곱하기 가격 더하기 제품 곱하기 가격 전체가 이렇게 나가 있죠. 근데 자동차 하나만 생산하면 이렇게 간단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생산의 측면에서 국민소득이 3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래되려면은 통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중에 공급된 통화량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느냐? 10대가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3억인데 통화량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가 얼마나 유통됐느냐, 유통 속도가 6이 되는 거예요. 그 통화가 5천만 원의 통화량이 3억 원의 GDP를 유지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3억 원의 현금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화폐가 유통되기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요, 큰 경제에 적용해도 결과적으로 항상 맞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소득이나 GDP 이런 것들은 항상 생산한 거하고 지출한 거하고 일치되는 점에서 균형이 결정되고 거기서 결정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출되는 거는 뭔가 돈으로 결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산은 생산이지만, 기업에서 생산하지만은 그게 딱 균형이 되려면은 한쪽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지출에는 항상 신사임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하고 자동차 대수하고 곱해서 GDP가 되는데 그거는 통화량하고 통화량이 얼마나 유통이 됐느냐, 유통속도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응용하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요. 자, 화폐 유통속도 V라고 했죠. 실질 생산량 Y가 일정하다면은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물가가 상승한다. 또는 유통속도가 늘어나면 물가가 상승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여러분 흔히 아시잖아요. 돈이 많이 풀린다.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러잖아요.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경제학이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화폐 유통 속도는 대개는 일정하지만 사람들의 소비 패턴 또 통화에 관련된 그 유통 교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변하면서 유통 속도도 변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갑 속에 이게 몇 장이나 있습니까?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통화의 유통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의 유통 속도가 늘어나면은 통화량 증가하는 거하고 어때요? 효과가 똑같죠. PY 이퀄 MV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폐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데 화폐 유통 속도, 통화량, 물가 이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은 습관과 제도 단기적으로 부위는 일정해요. 화폐 유통 속도. 그러면은 이것들은 통화량 증가는 물가의 상승을 가져온다. 물가하고 통화량하고 부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과 제도, 기술 이게 단기적으로 일정하다는 얘기는 부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생산량은 Y는 그 해에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물가하고 P하고 통화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통화량이 줄어들면은 물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핵심은 돈이 문제로다. 여러분한테도 문제고 대한민국 경제한테도 문제고 세계 경제도 문제다. 통화는 공급과 수요의 측면이 있는데 통화의 공급은 세계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에서 한다. 중앙은행에서는 세 가지 경로로 통화를 공급한다. 공개시장, 오픈마켓에서 채권을 매입하거나 지불 준비율을 인하하거나 은행에게 빌려주는 할인율을 인하하거나 그럼 통화량이 늘어난다.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이자율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지출, CIG에 영향을 미쳐서 총 지출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될 때는 이자율을 내린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지출이 늘어나서 경기가 활성화된다. 그런데 통화량은 물가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는 방법은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전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느냐면은 케인즈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불러서 땅 파고 그 다음날은 메꿔서 돈을 주라고 그랬죠.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거. 오늘 배운 거는 정부가 돈을 공급하는 거. 오늘 배운 거는 통화정책이라고 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는 재정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제학이 점차 점입 가경이죠.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